김조현입니다. 금일 시장님과 8차 시정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시정 질의에 대한 제안 질의 사항은 왕의 행차, 회룡문화재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 규모 상생 페스타, 업체에 대한 후원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이번 그 왕의 행차에 대한 부분의 총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시장님? 그렇습니다. 행차 비용은 4억이었고 그다음에 또 회룡문화재 축제 예산 1억 5천에서 5억 5천 들어갔습니다. 네, 총 5억 5천 중에 왕의 행차가 한 3억 6,8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은 4억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 계약하면서 조금 그 예산이 다운됐습니다. 편성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하나부터 좀 순차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왕의 행차에 대한 태조와 태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해를 해서 의정부에서 만났다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수례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의식이라 그럴까요? 헌수라는 게 뭐 통상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르신, 그러니까 부모님을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이제 술잔을 올리는 전통 행위인데, 역사적으로 이제 시장님 한번 그 고등학교 때 한번 그 뭐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시간을 많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안을 간단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태조와 태종이 그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태조가 왕위에 있은 지 6년 지났을 때 이제 아들이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적어도 8년 정도는 굉장히 대립관계였는데 실제로 한 5년은 굉장히 심한 대립관계였고요. 1402년 조사의 난이 날 때까지는 좀 심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태조가 태종에게 묵인하는 형태로 되다가 이제 3년쯤 지나서 1405년에 이제 태조도 71세 나이 됐고 그때 이제 서로 화합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예, 뭐 그 시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역사적인 내용을 좀 고증을 해보면 그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종 우리가 말하는 이방원이 그 막내 아들 이방석이라 정도전, 그러니까 태조의 가장 측근인 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이방과 정종이 이제 왕이 즉위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2차 또 왕자의 난이 또 시작되죠. 그게 1400년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간이 이제 같이 측근인, 그러니까 그 정종의 측근인 이방간이 유배되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그 태조와 그 정종의 이제 측근들을 거의 다 제거하고 마지막에 태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원이 결국 이제 태종의 1400년도에 왕의 자리에 즉위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태조는 결국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혈육의 어떤 혈육과의 어떤 그 분쟁이었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함흥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함흥으로 이제 본인이 가고 결국 남아 있는 태종이 이제 왕위를 이어 나가면서 결국은 여기서 과연 화합의 어떤 장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점 하나랑요. 그러니까 이걸로 오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시 관내에 그 학부모, 그러니까 수험생이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번 태조와 태종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의정부에서 만났는지 화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잘못 역사적인 왜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요.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태종 2년차 이성계가 어가 이동 경로를 이게 실록을 근거해서 보면은 개성에서 기마, 철령, 함주, 맹주, 평양, 금교, 개성. 그래서 의정부라는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양주고 의정부시라는 명칭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의정부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번에 왕의 행차, 태조와 태종의 헌수례든 아니면 화합의 장이라는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왜곡의 문제였다라는 점은 근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진짜 역사 왜곡하는 겁니다. 제가 왕에 만난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태종편 10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한 겁니다. 1405년 11월 5일 날 당시 개경, 지금 개성인군이죠. 거기에서 태조 이성계가 이쪽 한양방면으로 내려갑니다. 학자들의 추정은 파주 연천을 거쳐서 지금 그러니까 양주가 옛날에는 저 서울 바깥은 다 양주였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1405년 11월 5일보다 한 달 전
10월 5일 날 이제 정종은, 그러니까 저 태종은 미리 저기 개경에서 한양으로 한 달 전에 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가서 아버지가 둘이 만났을 때 아버지가 머무를 공간을 한양의 창덕궁으로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덕궁을 한 달 동안 수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다시 이 북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1405년 11월 6일 날 이 양주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전자마을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이게 태종실록에 정확히 시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만났을 때 어떤 발언을 했는가까지도 실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거야말로 역사 왜곡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걸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안타깝긴 한데, 오히려 그 역사적인 그 오히려 왜곡이 결국은 계속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도 그 호도하는 게 시민들이 아닌가. 말하는 것은 함흥차사라고 하는 것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흥차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400년쯤 후에 이긍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조 때 산 사람입니다. 그분이 백성들한테서 여지껏 구전으로 내어 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쓴 것이 열례술기술입니다. 열례술기술은 조선의 역사를 한 50권 정도로 걸쳐서 정리한 건데요. 거기 함흥차사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열흘 이상 함흥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흥차사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가 있는 서사적인 구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조선왕족이 있는 실록에 있는 기록하고 바탕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마음속에서 이야기가 전해졌었던 이야기들을 보완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 틀을 잡은 겁니다. 예. 이거는 학자들하고의 2년 동안 고증을 거쳐서 정리한 사안입니다. 예, 그거는 그 역사적인 어떤 근거는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저도 이제 역사학자들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의정부시에서 태조와 태종이 만나지 않았다는 점인 거예요. 어느 학자가 그랬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이 그래서 무엇을 일단 오리를 삼고 시장님, 있는지 제가 일단 그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하면 2박 3일 저 워크숍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사학과 아니, 역사 워크숍이 그런데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왜곡하듯이 퉁쳐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소개해 주세요. 그 역사학자를. 그래서 시장님, 지금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왜곡이 있었다는 점. 가장 큰 문제는 아니 그거를 단정하면 절대 안 가장 큰 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핵심이. 의정부에서 태조와 태종이 만났다라는 점. 이 점은 결국 역사적 왜곡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만났죠? 예. 아니 조선왕조실록에 편년체로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칠 어떻게 이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요. 인정을 안 하고 뭐를 인정을 합니까 그럼? 아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노. 절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의문을 갖는다면 누가 어느 학자가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데려오십시오. 그분이랑 같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갖든지 토론회를 갖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을 흔들어 놓고 그것을 퉁쳐서 역사 왜곡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가 예, 어디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 중요한 이제 일을? 예, 시장님께서 8차 시장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태조와 태종이 의정부에서 만난 일은 없다라는 점이 아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중에 제가 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요. 아니 그 역사학자를 한번 예, 제가 자료를 초청해서 주세요. 세미나 한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와갱차 예산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3억 7,800만 원이에요. 한번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이번에 이제 그 양주에서도 왕의 어간 행렬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이번 예산을 지출했을까요? 양주에 5억 5천 들어갔고요. 5억 5천이요? 그렇습니다. 양주 5억 5천 들어갔고 우리는 회령 행사제 부재 행사 비용까지 5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의 행렬만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겠죠? 아니요. 왕의 아니죠? 행렬만 양주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니죠?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많이 자료만 들어갔습니다. 볼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5년 저 왕행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호도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 사실이요.
2025년도에 지금 최근 그 왕행차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시간 동안 49,8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6,440만 원에 전야제 비용이 8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간 행렬에 쓰였던 비용이 한 대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우정부시의 지금 사업비, 지금 예문관에서 지금 이 집행에 대한 지출 내역을 했는데 똑같아요. 왕행차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양주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시민 참가자나 보조 출연자, 군부대 인력 100에서 150명을 인력을 그 무상으로 인력을 도움을 받고 군부대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만 하는 정도로 해서 아주 그 예산을 아끼면서 집행을 했는데 의정부는 그냥 물 쓰듯이 숭숭 씁니다. 물 쓰듯이 그냥 막 써요. 물 쓰듯이요. 그래서 지금 인력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화면창을 계속 띄워주세요. 인력 관리비에서 얼마를 썼느냐? 지금 안전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1,200만 원, 그리고 교통통제 비용도 1,1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복식에 관련된 부분도 그 화면창 좀 띄워주세요. 그 인력 관련된 부분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에 관련된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7,500만 원. 근데 양주에서 지금 집행했던 금액의 복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을 올해 어간 행렬에 대한 행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 2,5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문관이라는 그 대행 업체에서 3시간의 그 왕의 행차를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의 문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양주하고 예산의 편성의 내용을 달리해놔서 그런데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행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로 편성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지는 운영비, 홍보비, 무대 설치비, 음향 장비 등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정부 시에는 들어갔지만 양주에 안 들어간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술의 비용, 한시 백일장 비용, 초청 공연 비용, 마필 빌림 비용, 헌술의 복식 및 기물, 은영의 복식 및 기물, 교통통제, 렌탈, 안전관리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의정부에는 들어갔는데 양주에는 다른 행사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들을 비교하려면 사실 엄밀히 따져서 비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얘기하면 시민들이 정말 호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시장님, 그게 이런 아니죠. 식으로 하면 안 제가 됩니다. 지금 비교하는 거는 오롯이 왕행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니 왕행차 하려면 비교를 하는 당연히, 거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왕행차에 대한 비용이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양주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여기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지 집어주시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상식적으로 3시간 동안 3억 6,8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을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예산 편성이겠습니까? 계약을 하고 3달 준비를 한 겁니다. 3달의 준비가 아니라 행사는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4억 6,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그 소비 그거를 그 집행된 그렇게 볼까요? 그 사실이 자, 양주랑 행사비용가 5억 5천 같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양주의 전통 행렬이 3배가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딴 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말 양주는 5마리 동원했고요. 우리는 3마리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 당연하죠. 양주는 하나의 왕이고요. 우리는 2개 왕이고요. 양주의 왕의 행렬은 단출한 왕의 행렬입니다. 왕의 행렬은 등급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1405년에 태조 이성계와 태조 이방원의 왕의 행렬은 이런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두 왕이 우리 화해를 했노라라고 하기 때문에 왕의 행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든 겁니다. 학자들은 최소 9,000명으로 편성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성계가 쉬기 위해서 회암사 가는 것은 그건 현직 왕도 아니고요. 상왕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시장님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씩. 퍼레이드 출연자 450명에 대해서 2,100만 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안전관리비 1,200만 원. 그리고 교통통제 하는데 지금 들어간 게 1,100만 원. 지금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단편적인 예예요.
이런 예산은 굳이 들지 않아도 지역 내 봉사, 사회 봉사, 그 봉사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문관에서 했던 예산 편성을 보면 솔직히 시장님께서 뭐 양주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적절하다고 볼 때는 솔직히 양심에 울림의 소리 없습니까? 저는 시장님? 굉장히 싸게 했다 싶습니다. 저 다시 반복해서 이 돈 가지고 하라면 할 자신 없습니다. 양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는 행렬의 길이가 4.9km였고요. 평화로를 다 막은 행렬입니다. 양주는 그렇게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요. 1.9km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동일하게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시장님 비교를 하려면 내용을 제대로 아니라 파악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내용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제하는 게 1.9km, 20km든 4km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평화로라고 하는 큰 길을 막으면서 당시에 어떻게 저 뒷건물 걷는 거하고 동일하게 봅니까? 왕의 행체가 있었던 9월 28일 3시경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낮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배달 업체 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웬 난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불편한 사항들 그렇게 많이 호소하는데 이게 이 막대한 3억 6,8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그날 문제점이 없는 저 걸까요?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이. 몇 건이요? 네, 몇 건이 몇 건 문제가 아니라 한 들어왔습니까? 건이라도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물에 가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네, 시장님의 맞습니다. 그 저는 마인드를 한다면 그렇게 큰 행사를 민원수가 하면서 많은 부분은 중요한 거고 민원수가 적은 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아니, 않습니까? 그게 논리비하가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아니죠. 저는 시장님의 그렇게 큰 마인드의 행사를 차이겠죠. 하면서 민원이 5건도 안 들어오는 경우 정말 처음 놀랐습니다, 사실. 글쎄요, 저는 그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의 말씀이 조금 전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일전에도 제가 7차 시정 질의할 때 저 요 얘기를 좀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시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7차 시정 질의 때 그 자원 해수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수금 관련된 하나와 측의 12억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오픈하겠다. 절차를 오픈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개월수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언제 오픈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시정지를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태도와는 달리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좀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은 참 보기 좋은데 그게 왜 이렇게 거의 이제 막 그 뭐랄까 내년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래서 좀 더 일찍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그 일전에 얘기했던 약속은 언제 지키실 겁니까? 어떤 약속 말하죠? 그 12억 9천만 원 하나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 이미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저는 받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그게- 없고 기자회견을 한 적도 기자회견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합니까?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은 아니 그게 시장님 그때 그게 7차 시정 얼마나 질의 때 그걸 설명을 하고 7차 시정 질의 했습니까? 때 그때 뭐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냐면 2017년 우선 협상자 하나가 선정됐을 때 2024년에 제한 비용 보상금 1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왜 제가 시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아 오픈하겠다 공개하겠다 기자회견하겠다라고 이제 했지만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그 돈이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했습니까? 예산 편성에서 예산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다 설명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나간 겁니다. 이거를 의회에서 일일이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나간 걸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뭘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됩니까? 글쎄요. 근데 왜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을까요? 시장님?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아니, 또 저는 시정기를 다른 걸 통해서 아니, 얘기를 뭐 했으면 의회를 떠나서 그게 공개가 된 거지.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한 걸 왜 이행을 안 하냐 이 네, 말이에요. 김지우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 사항은 질문과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질문에 벗어나지 않는 질문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지우 의원님 다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럼 계속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지금 지역 시민들도 주정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왕행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흥청망청 예산을 많이 썼다, 꼼꼼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물수시 돈을 썼다라는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잘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언론 보도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전 매우 그냥 당혹스럽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그냥 묻지 예, 마시고.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예. 저한테도 답변을 안 하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한 행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거 처음 봅니다, 사실. 예.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시장님? 이번에 왕행차의 경제 효과를 6만 명이 모였고 경제 효과로 30억의 시민 만족도가 83.7%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산출국은 어떻게 산출국가 나온 거죠, 시장님? 예, 요즘엔 금방 여론조사 같은 기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억의 추론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 그거는 제가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근거를 놨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거는 다 기억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거 어느 전문가한테 줬는지 아시겠어요? 그 자료 좀 있으면 가져오세요. 근거. 지금 경제 효과에 대한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매출 분석도 없는데 어떻게 경제 효과 30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을 아까 호도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오히려 이거 시민들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6만 명이면 시장님 의정부 시민들의 거의 10% 한 8% 정도 될까요? 그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저도 현재 같으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진 않았거든요. 글쎄요, 그 숫자를 제가 뽑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왕의 행차에 대한 경제 효과도 상당히 객관적 근거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파급 효과 분석을 누구가 했냐면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누가 그 담당 교수가 누굽니까?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 거죠? 자, 이 자료 그리고 공개 안 지역 했나요? 상권에 대한 부분 매출 분석이 있었습니까? 매출 분석이 있었어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거 적절하지 않죠, 시장님. 어유. 그리고 적어도 또한 가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비판을 하려면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뭔지를 답변하는 건데 아까 무슨 어느 좋습니다. 대학교의 여기 대학원생들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드릴게요. 이거. 예. 나중에 여기- 의회를 통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 저도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데이터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장님.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질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실제로 그 경제적 효과를 하려면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세요. 이거 전문업체예요, 맡긴 거예요, 전문업체. 예, 알겠습니다. 대학원이 전문업체가 전문업체인지는 제가 처음 이 이상의 알았습니다. 전문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제 인생 살면서 대학원이 전문업체인지 다 처음 알았습니다. 대학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있는 교수고요. 예, 거기에 그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그 자료는 제가 이후에 주식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맡겼습니다. 예, 자료는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뭐 해룡문화재 그 왕갱체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죠. 이것도 아마 그 역사적 왜곡의 부분과 함께 3박 4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해룡문화재에 대한 본격적으로 좀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해룡문화재가 지금 1986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40년에 의정부의 가장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의정부 시민이면 꼭 우리가 해룡문화재에 대해서는 말을 우리 한 번 정도는 하는 이런 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해 뭐냐면 40년의 전통과 역사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경품 우리가 저도 얘기했지만 해룡문화재라고 우리가 쓰고 경품문화재라고 읽어야 되는 이런 정말 오점을 남기는 문화재를 시장님께서 그 임기 기간 중에 만든 거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회령문화재의 정체성이 뭡니까? 회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해룡 조성이 뭡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네, 회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회룡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성계가 의정부하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축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너무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회룡문화재가 다른 지역의 문화재하고 그다지 큰 차별도 없었고 했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우선 장소부터 제대로 정립을 하자라고 해서 전자마을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회룡문화재가 시민의 날과 같이 묶이다 보니까 그 회룡문화재의 본래 색깔이 자꾸 퇴색이 돼서 시민의 날과 분리시켜서 2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회룡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와 태조 이방원의 만남을 무용국으로 해서 계속 넣는데 무용국으로 넣었을 때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왕행렬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2년 동안 고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룡문화재의 본래적인 성격을 더 그 정체성을 살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 되고요. 경품 전부 한 5,3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행사의 규모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년 전에 작년 6월 달에 CRC 마라톤 5,000명 참여했습니다. 그때 경품 5,3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 현장에 같이 안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왕행차인 경우에는 지금 4억의 예산이 편성된 거고 해룡문화재는 1억 5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부스 구성이랑 그다음 문화재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 행사 아니겠습니까? 해룡문화재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인 거지. 무조건 무슨 태조가 태종 물론 왕 중요하죠. 근데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우정부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까지가 지금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전통성을 가져왔던 우리 해룡문화재의 역사를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경품문화재라는 이런 경품문화재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불편한 문화재를 만든 시민 그 시장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시민들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품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이야기하겠죠. 참여를 해서 즐기는 그 행사의 개념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바로 문화원을 통해서 행사 준비를 했었던 것이 1억 5천의 그 개념입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종전에 회룡문화재에 있었던 일들을 해왔던 것이 1억 2천 5천만 알겠습니다. 원이었고요. 지금 해야 될 질문이 왕행렬이 많아서 추가돼서 예. 지금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시장님 말씀을 지금 이어받아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해룡문화재에서 그 왕의 그 계승을 할 수 있는 문화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왕의 행차를 하든 좋아요. 일본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룡문화재 단시 본행사 때 파핀 현준이 50분간 2,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했단 말이에요. 파핀 현준이 해룡문화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 어느 행사든지 가보십시오. 그 행사에는 뒤풀이 겸 흥미 겸 그런 공연을 뒤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해룡문화재하고 딱 맞는 그런 공연만 가지고 채우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결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세요, 그래서 시장님. 최대한 시장님은 대로 의정부 시민의 그 모든 그 민생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이신 겁니다. 리더이죠.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의 시민들은 지금 하루 살기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허우덕거리고 있는데 50분간 2,2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우리 의정부 시민의 감정상 이게 맞겠습니까? 웃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장님께서는 좀 더 여기에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생 예. 경제에 대해서 그날 2,200만 그냥 원의 48시간 동안 공연비를 들여서 46,800만 원 그냥 날려버리고 그리고 50분간 웃고 떠들면서 2,200만 원 날려버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 최소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렇게 좀 웃으면서 떠들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시민들이 이거 볼 때는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예. 50분 동안 파핀 연주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떠들고 난 다음에 2,200만 원을 받아간다? 이거를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의정부시의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을 통해서 같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민의 장을 만든다고 했으면 더 풍성한 해룡 문화가 됐을 텐데 그런 문화재가 아니라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이런 축제가 과연 맞느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룡 문화재 아까 얘기했는데 본행사가 왜 안 중요합니까? 앞에 왕의 행차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 해룡 문화재 본행사를 위한 앞에서 선행사였던 거고 해룡 문화재는 본행사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행사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룡 문화재는 이틀 동안에 걸쳐 있었던 것이 전체 회룡 문화재입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건 마지막 공연 2시간짜리입니다. 마지막 공연 2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날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2시간을 같이 즐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2시간 이상을 같이 즐겼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호도하듯이 얘기하면 안 예, 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10,000명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박 시장님. 2일 동안에 걸친 그 행사 비용. 예, 알겠습니다, 중에 시장님. 일부분이. 그 이번에 해룡문화재 경품문화재에서 그 경품을 후원했던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공개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사실 다 공개해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뭐 큰 문제라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법령 위반에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이거 한두 번 설명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안 가서 다 설명했잖아요. 저는 설명 드린 거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거기 왜 있잖아요. 아니 후원업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왜 법령에 위반이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걸 숨기는 게 더 위반 사항 아닙니까? 아니 어떤 대가성이 있길래? 아니 뭘 숨겨야 되길래? 왜 이걸 공개하지 못해? 보통 후원업체는
뭐 시장님도 많은 행사 다니시겠지만 후원 업체들은 본인들의 업체를 광고를 해요. 어디에 땡땡땡 업체라고 우리가 뭘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공개 못 한다고요?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저도 라고 보여지고요. 공개하고 싶어서 후원한 업체들한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공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17조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18조 한번 읽어보시죠. 그거는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후원 업체를 공개하는 게 무슨 지금 개인정보법과 그러니까 무슨 관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후원한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게 아니 저도 다 공개하고 싶습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그걸 그럼 공개를 하세요. 이렇게 저 문제 제기라고 하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겠어요? 이까짓 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요. 저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열람시켜 드릴게요. 대신 저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열람시켜 드릴게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언론인들 계실 텐데 언론인들이 웃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다 공개됐고요, 오픈됐고요. 그거 개인정보과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람시켜 드릴게요. 아니 열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원업체 농협 네트워크스, 세안 신용정보 주식회사, 양주 축산농협, NH농협은행 의정부 지부, 의정부 농협협동조합, 용영교통, GFS, 운투바이오 총 8개 업체인데 제가 이걸 왜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질의를 했어요. 보통 이제 경품을 후원하는 후원 업체인 경우에는 본인이 후원에 대한 후원 금액이라든가 후원 물품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관가 즉 후원 업체와 유착 관계가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월에서 11월 달에 자료 요청을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의혹이 점점 확산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더 의혹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의원님 그 자료 어디서 알으셨습니까?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업체의 이름은 넣어주고 거기에 연결된 얼마는 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료로 드린 거 받았어요? 아닙니까? 자료로 받았고요. 마치 시장님, 우리가 주지 않은 자료를 어디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드린 거를.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고요. 자료가 그렇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 거지 문제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이 자료가? 시장님 지금 자꾸만 시장님께서 지금 모순과 왜곡에 있는데 아까는 본인이 개인정보법에서 알려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근데 그 왜 제가 말할 수 말씀드린 없는 건 거죠? 보통 개별 업체에 후원업체의 얼마 이것에 대해서 원하지 이해할 수 않는다라고 있고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의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8개 업체가 총 5,300만 원의 총 금액 5,300만 원이라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기부업체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후원금 확인증, 그다음 만약 경품을 샀으면 경품 물품 영수증을 좀 제출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의회가 뭡니까? 헌법상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명령을 하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집행부가 아니면 재단이 문화재단이 시민의 위에 있는 거예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질의할게요, 시장님. 지금 뭐 자동차 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금 이런 물품들이 총 63종인데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 업체가 어떤 금액을 얼마를 후원했는지 공개할 수 있으세요? 제가 조금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열람해 드린다니까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업체는 어디다. 시장님, 지금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 업체별로 후원금을 얼마를 어떻게 지금 후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주고 싶어서 저도 업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업체가 얼마 냈는지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공개해주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결국은 그럼 제가 저걸 뭘 어떻게 하는 업체도 겁니까? 뭔가 명확하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뭔가 아이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 자, 동의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예.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단정의 제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시장님, 뭐가 아쉬운 게 지금- 있어서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 아니 이러겠습니까, 오픈할 수 있는 이걸?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다 나왔는데 왜 각각 개별의 업체가 어떤 금액을 얼마를 후원했는지를 왜 공개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걸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공개를 못합니까? 개인정보법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냐고요, 법인인데. 그리고 이건 아니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법인도 자산이 왜? 개인정보죠 당연히.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런 결론은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없고 각 업체들은 이 사실을 오픈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그래서 사안이면 저희 제가 2009년도 예, 시장님 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법률 자문 받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시장님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만 이제 저는 시장님이랑 시험지를 하면 늘 아까 얘기하지만 40분의 시간이 한 4분이나 시간만큼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2009년도에 경북 경산시장이 도민체전에서 경품을 제공한 행위로 2010년 2월에 대구지법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 개인정보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행위에 대한 선고법에 과연 위반되는지 그 내용을 먼저 시장님 검토해 주신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하는 게 지금 내년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굳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경품성 문화재를 이번에 63종을 시민들한테 선심성 물품 제공을 한 것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아닙니까? 저 그거 사실 아이고 그게 얼마나 영향이 됐다고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실제로-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은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저 미치는데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지난해 6월달 씨앗이 마라톤 때 그때 제공한 경품 액수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시장님, 그때 제공한 경품하고 CRC 거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해령 문화제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해령 문화제는 의정부의 전통과 역사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그 정도로 하시죠, 시장님.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호상생 페스티벌에 대한 네, 이것도 그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실 걸까요? 지역 건설업체가 이번에 금호상생 페스타에서 후원을 했죠. 대략 얼마를 후원했습니까? 예, 제가 한 2억 정도 했다라고만 들었는데 이거는 의정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안입니다. 예, 대략 한 2억 5천이고요. 그리고 잘 작년에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1억 5천. 그래서 그 후원업체 후원을 받아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센터가 같이 공동 주관을 상권 한 활성화 것으로. 센터는 행정적인 지원했습니다. 예, 안전 그러니까요. 행정적인 예,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시장님. 이렇게 의정부시 관내 이런 주요 축제를 의정부의 관내 업체가 건설업체죠. 건설업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후원해서 전체적인 축제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는 걸까요? 예, 우리 문화 기부금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문화 그다음에 복지 쪽은 최대한 기부금을 받되 그것을 절차를 통해서 받아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라고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 후원업체가 어디입니까? 후원업체가 어디요? 어디예요? 아니 이번 그 금호 산생 페스타에 2억 5천만 원에 2억 뭐 정도라고 시장님이 답변했으니까 뭐 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업체가 어디입니까? 의정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받은 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후원업체가 예, 어디입니까? 후원해 준 데가 예. 도시와 미래 첨보홀딩스와 도시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정부 소상공인 연합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화면상 띄워주시죠. 다 업체 공부됐어요. 왜 개인 정보번호를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이렇게 웹서버에다 금호산생 페스티벌에다가 후원이 어디냐? 첨보홀딩스, 도시와 미래, 서영종합종합건설. 도시와 미래는 전형적 의정부시에 있는 시행업체고요. 첨보홀딩스나 서영종합건설은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의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왜 지역 내 건설업체가 의정부의 핵심적인 그 축제에 전액을 다 그 지원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때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장이 금호동에 사업장이 있는데 금호 상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작년에 금호 상권을 살리는 데 나서고 싶었다. 작년에 공연을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고 금호 상권이 살더라. 그래서 내가 지역에 내가 태어나서 일하고 있는 이 공간에 봉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올해도 여기다 또 해서 이 행사를 우리 의정부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같이 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취지는 좋아요. 저는 뭐 건설업체든 뭐든 뭐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에 시민들이 이제 그 우려하는 게 뭐냐, 이해 충돌의 문제거든요. 그냥 시로부터 인허가 받아야 하는 업체, 시축제 전액 후원을 만약에 했다면 사업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서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와 미래 같은 경우는 최근 첨가물 시장에 대해서 49층 주상복합 건물 3개 동을 짓는 시행업체로 들어가죠. 지금 인허가 다 끝났습니까?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직 전부 다? 다 안 하고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현재 그 상권에 대한 권한을 폐지하는 그 절차인 것 같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은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시정 질문에 관한 제3항에 따라 질문 입답 경우 의원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초과했습니다. 보충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 질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내로 하고 추가 질의할 기회가 되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와 미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업체를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업체로 들어서면서 영석과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한 시행업체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 부지 주상복합 개발 49층 3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업체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민들의 의혹에 대한 부분들, 건설업체와 관련돼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의 의혹을 차라리 받는 바에는 차라리 그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의정부의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한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그 시민들 그 앞으로 이제 한파가 됐을 때 뭐 담요라든가 온열기란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그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 네. 소상공인연합회에 물어보겠습니다. 왜 거기서 그 행사를 했는지.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을 좀 그 얘기하면서 시장님의 어떤 그 40분 동안을 통해서 좀 논리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았던 점을 먼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해룡문화재 그에서는 8개 업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 상생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가 아예 그냥 대자보에 그냥 대문짝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해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것도 개인정보가 누구는 개인정보고 누구는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님?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어서 좀 질의를 하면 지금 지역 내 그 업체가 이렇게 물론 이제 지역의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 도움을 준다는 건 참 좋은 선의의 취지이긴 하지만 문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당연히 고민하고 당연히 고려를 하죠. 그래서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같은 걸 두고 아마 소상공인위원회에서도 그런 절차 거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주문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뭔가 관과 민과 관의 업체가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의 축제나 내용들은 철저하게 배제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일들은 당연히 사전에 생각보다 내부에서 스크린하는 시스템이 더 철저합니다.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것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나치는 정도의 검토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외에 뭐 추가 질의할 의원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조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를 통해 첫째, 남비성 왕의 행차 및 전통을 훼손하고 경품 축제가 된 섬심성 회룡문화재가 된 상황에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금호 상생 페스타는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점은 낭비성, 선심성 축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총력과 사활을 걸기를 지평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답변 기회 가능한가요?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종 왕의 행렬은 정말 보기 드문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이런 축제입니다.
의정부 정체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 그리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 행사 치렀습니다. 정조대왕비 30억이 넘는 비용을 씁니다. 인근에 있는 양주, 행렬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을 썼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건 2년에 걸쳐 지속적인 역사적인 검증을 거쳤고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 하나 의정부에 여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상권들이 너무 죽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그만이라도 힘이 되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스타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 한번 살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페스타가 있었던 곳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벌은 돈으로 1년 임대치 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를 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